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그렇게 이따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출신은 치과 교정 전문입니다. 오늘 교정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끔 진단서 혹은 이런 걸 좀 보험회사의 청구 서류 이런 걸 낸다고 앵글씨 부정교합 분류를 써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앵글씨는 어느 가문 소속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부정교합이면 보험료를 준다. 이런 것들을 애들을 위해서 보험 드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앵글씨 부정교합 분류를 써갖고 와라 그래요. 그 앵글씨가 유명한 사람이냐? 부지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름이 앵글이에요. 그렇죠? 성격이 아주 모났을 것 같죠? 앵글인데 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치과 교정학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교정장치를 만들었고 이분이 교정치료에 관련된 컨셉을 잡았고 또 이분이 처음으로 치과의사들을 교정과의사로 교육시키는 학원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교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분류를 했습니다. 부정교합이야? 이건 부정교합은 정교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교합은 올바르게 윗니 아랫니가 물리는 겁니다. 정상교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게 부정교합이에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이 앵글이라는 선생님이 세 수로 나눴습니다. 자, 1번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우리 제일 중요한 어금니를 기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6살 때쯤 되면 영구치 어금니가 처음 나옵니다. 저 뒤에서요. 자, 그럼 처음 나오는 저 영구치 어금니를 기준으로 저 어금니가 윗니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해보겠다. MBTI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래 어금니가 여기 있는데 위에 어금니가 이 상태로 물리면 잘 물려. 지금 보시면 아래 어금니가 조금 나와 있고 위에 어금니가 뒤로 살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아래 어금니가 앞으로 살짝 나와 있는 이 관계를 1급이라고 하자. 좋은 거 같죠? 1급이니까 1급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이고 1급인데 만약에 아래 어금니가 위에 어금니보다 나와 있지 못하고 위에 어금니가 오히려 더 나와 있는 상태, 이걸 2급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는요, 아래 어금니가 조금 나와 있는 게 정상인데 정상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그죠? 과도하게 아래 어금니가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3급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거부터 보시자고요. 자, 아래 어금니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아래 어금니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앞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나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걱턱이죠. 그래서 3급 부정교합은 주걱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급은요? 위에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가 튀어나온 거예요. 위에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게 2급. 1급은 왜 정상인데 부정교합이야? 어금니는 정상적으로 물리는데 앞니가 삐뚤삐뚤해요. 혹은 앞니빨이 튀어나왔어요. 혹은 이빨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1급 부정교합입니다. 자, 그럼 1급, 2급, 3급 중에 어느 게 치료하기가 제일 편하겠어요? 어금니는 정상인데 앞니들이 삐뚤삐뚤하거나 틈이 있는 거, 요거겠죠. 그래서 1급 부정교합은 보험료를 안 준다. 그래서 앵글씨 분류가 2급이나 3급인 경우만 줄 거니까 앵글씨 분류를 써갖고 와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딜 본 거예요? 이만 봤죠. 그렇죠. 이만 본 겁니다. 그런데 얘가요, 위하고 아래가 턱이 안 맞아요. 그럼 윗니도 가지런해, 아래도 가지런한데 씹어봐 그러면 이렇게 딱딱 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씹거나 이렇게 씹으면 이거 하나도 안 씹히겠죠.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교합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에 문제가 있는, 이걸 보통 치성이라고 그래요. 이빨에 원인이 있는 치성 부정교합과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치료하기 어렵겠어요? 골격성 부정교합이 어렵겠죠. 그렇죠. 바닥에 있는 뼈가 안 맞는 거니까. 자, 이 치성 부정교합배는 1급과 2급과 3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골격성 중에도 아래 턱이 크면 이는 3급일 수 있겠죠. 위에 턱이 크면은요,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2급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에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어금니만 놓고 보니까 앵글씨 분류로는 1급인 거예요. 부정교합은 골격성 부정교합으로 되게 어려운 치료 경우인데 이는 앵글씨 1급이네요? 그럼 진단서에 뭐라고 써야 돼요? 골격성
부정교합인데 앵글시 분류로는 2급이다, 1급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가끔 가다가 치료가 어려운데도 보험료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아무리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써도 보험회사는 앵글시 분류만 봅니다. 그럼 거기다 앵글시 분류 2급이라고 좀 써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의사가 보면 거기는 앵글시 1급일 수 있어요. 그러면 허위 진단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 교정과 의사는 안타깝지만 이 환자는 심하게 골격성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앵글시는 1급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이런 지불 규정을 만들려면 교정 전문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데 교정에 그런 분류가 있다 그러는데 애가 2급하고 상급으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또 뭐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가끔 심한 경우지만 1급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앵글시 분류만 적용하도록 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치성 부정교합과 골격성 부정교합의 치료 시기, 그 다음번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셔야 또 새 얘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이 뾰로롱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